여러분들 환율만 보면 머리 아프시죠? 그냥 넘어가셨죠? 하지만 이 영상 오늘 끝까지 보시면 환율에 대해서 박사가 되실 겁니다. 퓨처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섰습니다. IMF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여러분들 환율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환율에 대한 개념과 올 연말까지 꼭 아셔야 될 금리 차이가 나면 왜 환율이 오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의를 딱 내려드릴게요. 환율은 뭡니까?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각국 나라들의 경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화폐의 가치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무역을 하거나 교역을 할 때 이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맞춰져야 교환 비율이 정해지겠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1달러를 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1341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1유로를 우리나라에서 바꾸면 1333원을 준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제 설명 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굉장히 좀 헷갈렸는데 결론적으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라는 개념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가절하가 된다, 평가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달러가 1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달러가 2000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환율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환율은 뭐라고요? 자국 가치 화폐, 상대 교역국의 화폐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1달러가 1000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1달러가 2000원이 됐다라는 건 달러는 지금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1달러가 지금 1000원이었는데 500원으로 내려갔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 이게 조금 헷갈리신다라고 하면 이 개념을 쓰시는 겁니다. 평가절하가 됐다, 평가절상이 됐다. 자,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1달러가 1000원 그리고 1달러가 2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달러에 1000원이면 교환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1달러에 2000원이나 줘야 교환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다. 평가절하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1달러가 500원이 됐다.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이건 평가절상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내린다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평가절하와 평가절상의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상대 화폐의 가치보다 낮으냐, 높으냐를 판별하는 것이다. 환율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요한 개념 하나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지만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 제품이 1달러, 1000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환율이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낮아졌죠. 원래는 미국 입장에서 원래는 이 상품을 1달러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오르면서 2분의 1이 됐죠. 미국 시장에서는 0.5달러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게 아니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의 상품을 사겠나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상품을 사는 겁니다. 자, 환율은 상품의 실질적인 가격을 변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돈이 평가절하가 되면 수출이 잘 되죠. 왜냐? 0.5달러에 우리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은 잘 돼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수입 물가를 보면 원래는 1000원만 주면 1달러짜리 제품을 들여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0원을 줘야 들여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은 잘 된다.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뭡니까?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환율은요, 적정 수준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과 미국의 환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리 비교인데 금리를 통해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2.25%입니다, 여러분. 미국 금리가 2.5%입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습니다. 금리가 높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2022년 끝날 때까지는 이 금리 스프레드, 격차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환율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게 지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주장이고, 과연 이렇게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외환 시장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나. 자, 보세요 여러분. 미국은 금리를 2.5%나 주고 한국은 2.25%밖에 안 줍니다. 두 격차가 0.25가 나죠. 앞으로는 이게 더 아마 뛸 겁니다. 격차가 더 벌어질 건데, 상식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죠. 미국이 더 금리를 많이 주니까 당연히 미국에다 투자를 하겠죠. 어떻게 해요? 원으로 투자됐던 게 나는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미국에 다시 투자를 할 거야. 이렇다면 원화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지는 않겠죠. 쓸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던 원화를 시장에 내놓고 그거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시장에 던져요. 원화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갈 거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 공급 법칙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뛰죠. 달러의 가격이 뜁니다. 원화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원화의 가격은 낮아집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의 가치가 낮아진다. 이게 뭡니까? 평가 절하, 평가 절상의 개념. 나는 미국에 투자할 거니까 우리 원화는 필요 없어. 시장에 던지죠. 그러면 달러 대비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낮아지죠. 평가 절하, 환율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요? 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고 원화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 평가 절하가 된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더 비싸진다. 수입 물가가 더 비싸지니까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환율 이 개념 하나로 올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까지 연결되는 이 프로세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나라도 물가에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8%대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8%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8%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가처분 소득이 8%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서 물가가 더 뛸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환율과 금리 스프레드가 우리 서민 경제, 여러분들과 저의 주머니를 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율을 아셔야 되고 환율을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금리 격차,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왜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무료 톡방 보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글 남겨드립니다. 이 내용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시고, 그래도 질문사항 있으시면 무료 톡방에 올려주세요. 전문가인 제가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